이번 사연은 오랜만에 연락 온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장인장모 노후 책임지기 위해 바쁘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와 남편은 30 중반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저희는 외롭게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는 여럿 낳아서 아이들을 외롭지 않게 키우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외동이고 남편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남편은 누나와 대화가 단절된 채로 자랐다고 합니다. 신우는 혼전 임신으로 일찍 결혼한 후로 자기 친정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저희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올해 학교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원래 연년생이든 상관없이 아이를 많이 낳기로 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더 낳지 못했어요. 그 경제적인 이유가 저희 자체적인 문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원인은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속되는 빚 독촉과 시부모님의 나몰라라식의 태도 때문에 매일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잠들어야 했어요. 아이가 있지만 이혼이란 단어를 떠올리기도 했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한숨을 짓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저희 부모님까지 시부모님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저의 결혼으로 인해 그런 일을 겪게 되셨으니 저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는 결과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계획은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경제적으로 편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결혼한 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갓난아이 돌보느라 밤잠 설쳐가며 저는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참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남편이 대출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곧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막겠나 싶었던 거죠. 게다가 시댁은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 아파트에 꽤나 큰 평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던 날짜가 왔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곳에 또 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며 남편의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았고 이자는 내줄 테니 걱정 말고 있으란 말만 반복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아이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하는 때가 오니까 그 빚은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하고 있던 사업은 완전히 망해서 폐업을 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 당시 돌 조금 지난 상태였는데 남편은 그 몇 달 동안 돈 한 푼 집에 가져오지 못하고 원금 상환일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모아놓았던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아이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돈과 집 대출금까지 갚으려니 제가 모아놓았던 돈은 금세 동이 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죠. 시어머니는 별 걱정 없는 듯한 태도였고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돈도 다른 곳에 들어갈 것이라며 저희 남편에게 지어진 빚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아이 분유를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그렇게 비싼 음식처럼 보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네요. 나중에 저희 막내 이모가 제 얘기를 듣고 엉엉 울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와 손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본인의 체면과 돈 나갈 것을 걱정할 뿐이었죠.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태도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사업체가 공중분해될 때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제가 알고 있었던 대출 외에 더 있었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살던 그 집을 팔게 됐는데 거기서 나온 돈조차 우리 빚을 갚는 데는 일부만 쓰였어요. 나머지는 또 어딘가로 쑥 빠져나가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별거 중이었는데 그렇다 해도 시아버지도 그런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급전 막는 게 우선이니까
너희 신혼집 전세금 빼서 일단 보태면 안 되겠냐 이거였어요. 돌쟁이 손주를 안고 있는 아들 내외한테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시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론뿐이었습니다.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기분 나쁜 듯한 표정을 지으시던 시아버지는 결국 말없이 발길을 돌리셨고, 시부모님은 지금까지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급한 불 못 꺼서 어쩌냐는 식의 태도였죠. 저는 결국 시부모님을 적으로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물에 빠져 있어도 필요 여하에 따라 우리를 구할지 말지 생각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나서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아는 분의 도움으로 대기업 하청업체 공장에 2교대 근무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밤낮이 바뀌어 몸에 피로가 늘 쌓여있는 아들에게 전화해 도시가스가 끊기게 생겼다, 전기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이런 돈 얘기만 하는 시어머니에게 실망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많이 지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고 나서 졸음 참아가며 운전하는 거 다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본인 불편한 것만 우선이었어요. 남편이 지금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도 막무가내였죠. 도대체 땡전 한 푼 없는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뭘 어쩌라는 건지, 그 독촉 전화 때문에 남편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아들이 길 위에서 무슨 큰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보다 시어머니는 당장 본인 집 보일러 안 돌아가는 게 더 큰일이었나 봐요. 나중엔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남편은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들의 고단한 삶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모습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본인들은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죽어라 일하는 아들 진을 쏙 빼는 게 부모일까요? 남이라면 모를까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게 바로 제가 시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친정부모님 도움으로 전세금 겨우 맞춰서 친정 근처로 이사 오고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남편 통장에서 또 대출 내역을 발견했어요. 취조하듯 캐물었더니 예전에 시어머니 때문에 받았던 대출이 이제 원금 상환 시기가 돼서 감당이 안 되니까 제 눈치 보느라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기증이 나서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남편이랑 피말리는 대화를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다가 제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하겠다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이러다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아이도 잘못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나쁜 여자 취급을 하면서 자기가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거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습니다. 거지들 살려낼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그럴 마음도 없으니 그런 줄 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혼하겠다고 고함을 치고 난리가 났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셨어요. 사실 시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저희 부모님은 죄인이 아니라 은인이잖아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면서도 손주 봐줄 테니 너희는 나가서 돈 벌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저희에게 모자란 전세금을 보태주시기까지 한 분들이니까요. 시댁은 아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전세금까지 탐낼 때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아들보다 자신이 우선인 부모를 만난 남편의 고단한 처지를 먼저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제 부모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었겠니? 땡서방도 속이 말이 아닐 거다.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저희 엄마는 저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남편의 얼굴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죠. 그리고 몇 달 후에 시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개인회생을 하려고 서류상 갈라선 거라더군요. 그 와중에 또 대출 상환 시기가 돌아왔고 저희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역시나 본인들은 이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주 당당한 태도로 말이죠. 부모라는 사람들은 미안한 기색조차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는 식이었죠. 저는 입안까지 욕이 차올랐지만 꾹 눌러 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릴 때는 무슨 마음이었냐고. 우리 엄마는 허리 부러져라 손주 봐주며 우리 돈 벌라고 도와주는데 부모라는 분들이 어떻게 아들을 등쳐먹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럼 내 남편 키워준 값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빚을 갚을 테니 다신 보지 말자 했더니 시아버지 표정이 그제야 환하게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뻔뻔하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보고는 살아야지 이러는데 정말 앞에 놓인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 확 뿌려버리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우리가 다시 볼 일은 이혼한 후가 될 거다.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끝내야겠다. 자식한테 사기쳐서 살고 싶으냐? 제 옆에서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가여워서라도 우리 아이가 이런 못된 사람들의 뻔뻔함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저는 그날 남편 앞에서 시부모님에게 더 독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열심히 빚을 갚으며 지냈습니다. 눈앞이 막막하긴 했는데 살다 보니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 빚은 어쨌든 갚아지고 있었고 저희는 굶지 않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와라. 천륜을 끊는 건 사람돌이가 아니다. 이 내용을 읽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네요. 뒷목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며 들었던 생각이 아들 인생을 빚더미에 앉혀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명절 밥상부터 차리라는 그 뻔뻔함이 참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여줬더니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직접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나중에 큰 수술을 한다고 해도 돈을 내놓을 마음 전혀 없다. 내 부모 때문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까지 민폐 끼치며 사는 거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인면수신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마시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그랬다더군요. 내 아들 좋은 거 하나 못 먹여가면서 부모님 뒷바라지할 마음 없다고요. 본인들도 처가살이하는 아들 입장이 조금이라도 안쓰러웠다면 감히 추석에 오라는 말은 못했을 텐데 그 문자가 오히려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죠. 그렇게 저희는 시댁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시댁과 인연을 끊고 오직 우리 세 식구와 친정부모님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산지 벌써 몇 년이 흘렀네요. 남편과 제가 맞벌이하며 매달 꼬박꼬박 빚을 갚아 나간 끝에 드디어 1년 전 그 지긋지긋한 대출금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빚이 사라지던 날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만약 그때 시부모님과 왕래를 계속했더라면 아마 빚은 줄기는커녕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계속 빚이 늘어나기만 했겠죠. 요즘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손을 잡고 말해요. 이제 우리 대출 다 갚았으니까 얼른 더 열심히 벌어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진 빚부터 갚자 라고요. 시부모님은 아들의 인생을 담보 잡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본인들의 노후와 건강을 깎아 저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는 걸 남편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신 돈도 이제 반 이상 갚았고 무엇보다 집안에서 돈 때문에 고성방가가 오고 가거나 한숨 쉴 일이 사라지니 아이의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한테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해서 정신없이 돈 벌어야 해요. 바빠서 엄마 보러 갈 시간 없어요. 앞으로 평생 시간 없을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대요.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남편은 이제 처가살이 하면서도 눈치 보는 사위가 아니라 장인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듬직한 아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부유하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이기적인 시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고 나니 비로소 우리만의 생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곧 초등학생이 되는 우리 아이에게 더 이상 돈 때문에 구질구질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저희는 그동안 못다한 효도 친정부모님께 다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설레고 즐거워야 할 신혼에도 힘든 일만 겪으셨네요.
어린 나이에 고생 많으셨지만 꿋꿋하게 잘 헤쳐나온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남편도 확실히 정신을 차렸으니 이제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면 되겠네요.